얼마 남지 않은 할로윈. 저에겐 평소와 다를 거 없는 지나가는 날이지만 만들기 유튜버에겐 그냥 지나치기 힘든 날이죠. 그래서 오늘 만들 피규어는 할로윈 마녀 아이네입니다. 왜 하필 마녀로 정했냐? 아이네님이 마법소녀물을 좋아하셔서 같은 맛이니까 그냥 마녀로 정했습니다. 둘이 뭐 비슷하잖아요? 이번에 만드는 피규어 얼굴은 닮게 만들기보다는 저만의 개성 있는 작품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고 나서 봤더니 아이네님과 안 닮아서 이러는 게 아니라 아니 진짜로 의도하고 만든 겁니다. 리얼. 입술은 약간 도톰하게 앵두 같은 입술로 만들었습니다. 얼굴 조형이 끝나면 유연제로 표면을 정리해줍니다. 귀는 그냥 귀 파듯이 후비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쿠킹오일과 철사로 피규어의 뼈대를 만들 겁니다. 사용할 만큼 호일을 잘라내주고 미리 만들어둔 철사에 호일을 감아줍니다. 여성 피규어를 만들 때 주의해야 할 게 호일을 너무 두껍게 감으면 스컬피를 감쌀 때 호일이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감아줘야 합니다. 특히 팔다리는 얇게 감아줘야 합니다. 자, 이제 다 만든 아이네님 뼈대를 아이네님 뼈대가 슬라임으로 변했잖아 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제 아이네님 뼈대와 슬라임을 합쳐주면 간단하게 기본 피규어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옷은 유인회 공개 당시 입으셨던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좀 변형해서 만들 겁니다. 막 엄청 할로윈 느낌 나게 바꾸는 게 아니라 진짜 아주 살짝만 바꿀 겁니다. 적당히 주름 묘사를 해주고 작은 디테일까지 표현해주면 상체 부분은 끝입니다. 이제 원피스 치마 부분을 만들 건데 이건 밸런스 퍼티라는 재료입니다. 이렇게 주제와 경화제를 섞어주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자연 경화가 되는 재료입니다. 이걸 얇게 펴서 치마를 만들 겁니다. 밸런스 퍼티는 좀 천천히 경화가 되는데 중간 정도 경화가 진행되면 살짝 단단해져서 모양을 잡을 수 있습니다. 랩 위에 얇게 펴주고 밀대를 이용해서 최대한 얇게 만들 겁니다. 약간 오이로 만든 만두피를 만드는 것 같네요. 이 정도 굳으면 어느 정도 모양은 잡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가위로 잘라서 모양을 대충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감싸서 치마를 만들 겁니다. 이렇게 주름을 만들어주면 치마를 쉽게 만들 수 있는데 다 망했습니다. 더 얇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너무 두껍게 만들어서 주름이 이쁘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컬피로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기존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장발로 만들었습니다. 긴 머리는 뼈대를 미리 만들어두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쉽죠? 마녀하면 빠질 수 없는 마녀 모자를 만들 겁니다. 이 모자가 빠지면 마녀라고 할 수 없죠. 꼭 마녀가 아니더라도 애니 보면 마법 쓰는 캐릭터들은 보통 이런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모자가 밋밋해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추가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자에 디테일을 올려줬습니다. 신발은 대충 마녀가 신을 만한 디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녀하면 가장 중요한, 어쩌면 마녀 모자보다 더 중요한 마녀의 마법 빗자루를 만들 겁니다. 먼저 기본적인 뼈대를 만들고 한번 가볍게 튕겨주면 간단하죠? 마녀의 솥을 만들 건데 한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게 미니 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디자인은 해미네로 귀엽게 했습니다. 빠지면서 섭섭한 줄기도
보자기 하나 씌워서 유령으로 분장시켜줬습니다. 피규어 베이스는 간단하게 보더블럭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양이 가장 만들기 쉽고 결과물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도색은 평소와 똑같은 방법으로 밑에 깔고 명암을 넣어주면 되는데 뭔가 이번 피규어는 이런 식으로 완성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크릴 물감으로 일부러 붓자국을 남기면서 약간 투박한 느낌으로 칠할 겁니다. 화이트와 블랙은 적당한 위치에 사용하면 입체감이 확 살아납니다. 아이네님의 머리색은 기본적으로 은발인데 아주 살짝 보랏빛이 납니다. 이것도 표현해줍니다. 피부도 동일한 방법으로 붓자국을 남기면서 칠해줍니다. 눈은 집중해서 그려야 하기 때문에 따로 작업했습니다. 나머지 파츠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작업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광 마감제를 뿌린 후 금색 장식들을 칠해줍니다. 이제 완성된 파츠들을 합쳐줍니다. 마지막으로 유령 둘기까지 올려주면 할로윈 마녀 아이네 피규어 완성입니다. 여기 피규어가 되고 싶은 스컬피 한 덩이가 있습니다. 이 작은 친구를 더 작게 나눠줍니다. 이 정도면 얼굴을 만들기에는 충분한 크기입니다. 이 동그란 지우개 똥이 버거님의 얼굴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할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얼굴의 중심선을 나눠주고 얼굴형을 깎아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눈의 위치에 살짝 홈을 파주고 이마를 높여주면서 전체적인 얼굴형을 만들어줍니다. 버거님의 오똑한 코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눈을 그릴 건데 평소에 웃고 있는 표정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살짝 화가 나서 뾰로통한 표정으로 만들 겁니다. 버거님은 화가 나면 입이 세모로 변하는데 약간 삐진 강아지 같아서 간식을 주고 싶어집니다. 버거님이 귀가 보이는 게 더 이뻐 보인다고 말했던 적이 있어서 버거님을 만들 때는 항상 귀가 잘 보이게 만드는 편입니다. 이번에 만들 머리는 귀여움 치트키 2개가 합쳐진 머리인데 처피뱅 앞머리와 뿌까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머리 부분을 얇게 만들어주고 아바타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 바보털은 부서지기 쉬워서 철사로 뼈대를 만들면 튼튼한 바보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보털을 여러 개 만들어서 애니메이션 캐릭터처럼 감정이 바뀔 때마다 살아 움직이는 듯한 바보털을 표현할 겁니다. 마치 보보보의 코털처럼 말이죠. 뒷머리는 먼저 중심선을 그어주고 머리카락이 모이는 방향으로 선을 그어 묘사해줍니다. 처음에는 크게 형태를 나눠주고 점점 세부적인 묘사를 해줍니다. 입체감을 살려주면 피규어의 디테일이 올라갑니다. 한쪽과 안 한쪽의 차이가 눈에 보이죠? 마무리로 2개의 뿌까를 달아주면 머리는 끝입니다. 몸의 뼈대는 미리 만들어뒀고 자세는 앞바다리로 핸드폰을 보고 있는 자세로 정했습니다. 버거님의 의상을 보면 상하이 전부 오버핏 의상을 입고 계십니다. 물론 상의는 팔 부분만 좀 크지만 몸의 실루엣이 안 보여서 작업하기 편한 의상입니다.
바지는 힙하고 두꺼워 보이는 걸 입고 있는데 이런 바지는 주름이 많아져야 간지납니다. 거기에 앞바다리까지 하고 있으니 주름을 살짝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큰 바지에는 벨트가 빠질 수 없죠. 특히 허리가 얇은 사람들은 바지를 입을 때 벨트는 필수입니다. 바지는 다 만들었고 상의는 팔 부분만 넓은데 옷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주름을 각지게 잡아줍니다. 기본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같고 형태가 잡히면 그때 각지게 만들어줍니다. 이건 큰 쿠션이 될 뼈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 기댈 수 있게 만들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 만들까 고민했는데 후보가 3개 있었습니다. 일단 가장 무난한 똥강아지, 두 번째는 닭꼬리, 마지막은 폼폼프린. 이 셋 중에서 저는 폼폼프린과 똥강아지를 섞은 똥폼프린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발음에 신경 써서 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똥퍼프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채색은 간단하게 라카 스프레이로 밑색을 깔아주고 그 위에 아크릴 물감으로 일부러 거친 느낌이 나도록 칠할 겁니다. 요즘 이 방식을 자주 사용하는데 작업 시간도 줄고 뭔가 작품이 개성 있어 보입니다. 똥폼프린 쿠션은 좀 밝은 노란색으로 칠해줍니다. 주름이 지는 곳은 어두운 색으로 명암을 표현해줍니다. 얼굴은 똥강아지와 상반되는 귀여운 폼폼프린 얼굴로 그립니다. 약간 떼타 보이는 게 더 귀여워 보입니다. 머리 위의 똥은 인형이지만 질감을 살려 마치 진짜처럼 보이게 해줬습니다. 냄새는 안 나는데 아닌가? 냄새 나나? 여러분도 한번 맡아보세요. 이제 잘 만든 똥을 똥폼프린 머리 위에 올려줍니다. 나머지 파츠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채색해줍니다. 일부러 붓자국을 남기면서 표면을 거칠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그림 그리듯이 작업했습니다. 얼굴은 눈썹을 아래로 내려 화가 난 표정을 만들어줬습니다. 눈에는 UV 레진을 발라 광이 나도록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무광 마감을 했고 마감된 파츠들을 합쳐줍니다. 바보털은 총 4개를 만들었고 지금은 기본 바보털을 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심플하게 만든 피규어 베이스 위에 똥폼프린 쿠션과 버거님을 올려주면 삐진 처피뱅 버거 피규어 완성입니다. 제가 비차님 얼굴 쉽게 만드는 법 알려드릴까요? 먼저 복숭아를 만들어줍니다. 엉덩이 아닙니다. 그 다음 살짝 눌러주면 아주 쉽게 납작복, 아니 비차님 얼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세게 쳤는지 머리 부분이 탔네요. 다음은 몸을 만들 건데 신기하게 이미 다 만들어져 있죠? 사실은 저번 달에 만들고 있던 해커르르의 몸입니다. 이렇게 얼굴도 다 만들었는데 비율 조절 실패로 유기했던 걸 이번 피규어 만드는 데 사용해볼까 합니다. 해커르르는 다음 시간에 옷을 만들기 전 대략적인 라인을 정해줍니다. 이러면 좀 더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몸에 붙는 옷을 만들 때는 끈 라인만 만들면 돼서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편합니다. 스컬핏끼리 잘 붙도록 표면에 유연제를 발라주고 조금씩 살을 붙여가면서 옷의 형태를 잡아줍니다. 상의는 두꺼워 보이는 니트를 입고 있어서 옷의 두께감이 느껴지도록 만들 겁니다. 찬님은 이런 두껍고 부피가 좀 있는 겨울 의상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전에 나왔던 의상들을 보면 오리지널 곰찬, 뭐 이런 힙한 의상도 있었고 저 숨막히는 뒤태를 보세요. 이런 부피감이 있는 옷이 아주 찰떡입니다. 최근에 나온 다른 의상도 보면 이거 아닌데? 자 보세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비찬, 너 그냥 혼자 다 해라. 지금은 니트의 질감을 표현하려고 조형 도구에 있는 돌기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아까 그려둔 라인에 맞춰서 옷을 만들었고 이제 치마를 만들 겁니다. 치마는 얇게 만들어야 해서 에폭시 퍼티를 사용해서 만들 겁니다. 스컬피로 만들어도 되지만 스컬피는 얇게 만들면 부서지기 때문에 단단한 퍼티로 만들 겁니다. 퍼티를 얇게 펴주고 긴 직사각형 모양으로 잘라줍니다. 그 다음 더 작게 잘라주고 하나씩 쌓아가면서 치마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만들면서 치마의 모양을 잡아가면서 작업해줍니다. 제가 여태 만들었던 치마 중 가장 공들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형태는 나왔고 만든 퍼티가 좀 남아서 목도리도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머리를 껴주면 왜 안 들어가? 이런 식으로 딱 맞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건 찬님을 고문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존 자세에서 살짝 수정할 겁니다. 기존에서 팔 부분만 수정할 건데 나루토 달리기 자세 아니고요. 귀엽게 폴짝 뛰면서 등장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입고 있는 패딩은 만들기 간단하니 형태 잡는 건 빠르게 스킵해주고 이제 작은 디테일 작업을 할 겁니다. 이번 비차님 의상은 형태가 비교적 간단해서 이런 작은 디테일을 최대한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이런 땜빵한 것 같은 디자인이 많더라고요. 이런 디자인 덕분에 비어 보이지 않고 피규어의 퀄리티도 높아 보이면서 만드는 사람만 좀 피곤하면 되는 손해보는 거 없는 아주 좋은 그런 거시기입니다. 이건 또 안 들어가네. 빨리 채색하고 싶지만 아직 할 게 남았습니다. 패딩에 털 장식이 있는데 저는 기존보다 좀 더 디테일을 주고 싶어서 털의 모양을 살짝 만들어줬습니다. 그냥 둥근 가래떡 모양보단 이게 좀 더 낫죠? 귀여운 모자를 또 쓰고 있습니다. 아주 귀여운 건 혼자 다 아는데 모자에 귀까지 달려 있습니다. 이런 귀 달려 있는 건 다 귀엽죠. 모자에 달려 있는 털도 똑같이 묘사해 줍니다. 부츠에도 털이 달려 있고 뒤에 꼬리도 달려 있습니다. 가방까지 만들어주면 조용한 끝입니다. 가 아니라 장갑을 만들었습니다. 절대로 제가 손을 만들기 귀찮아서가 아니라 장갑 낀 게 더 귀여울 것 같아서 만든 겁니다. 이제 흰 서페이서 위에 흰 아크릴 물감을 칠해줍니다. 회색을 아주 살짝 섞어가며 흰 의상의 명암을 표현해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피부도 칠해줍니다. 요즘 붓도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좋은 게 완성품이 좀 더 개성있어 보이고 채색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절대로 창문 열고 작업하면 얼어 죽어서가 아니라 이 작업 방식이 저한테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에어브러쉬 도색은 날이 좀 풀리면 그때 살짝씩 해보겠습니다. 이번 찬님 의상은 흰색을 베이스로 파스텔 톤의 하늘색과 분홍색으로 포인트를 줘서 전체적으로 귀엽습니다. 찬님의 머리색은 비찬 머리색학과 릴파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찬이는 회색머리가 아니라 엄청 귀여운 코토리 베이지라는 컬러에 그게 굉장히 흡사한 헤어 컬러입니다만. 네, 감사합니다. 모자의 귀색이 달라서 장갑의 모양에도 동일한 색 패턴을 넣어줬습니다. 눈에는 UV 레진을 발라서 반짝이는 눈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제 파츠들을 합쳐주고 미리 만들어둔 눈 쌓인 피규어 베이스 위에 올려주면 찬님 생일에 맞춰서 올리려 했던 백꿈찬 피규어 완성입니다. 며칠 전, 이 아니라 2주 전, 다음 피규어로 커뮤니티에 어떤 르르를 만들까 투표를 열었습니다. 쟁쟁한 후보들 가운데 총 득표율 76%를 차지한 해커 준양이가 뽑혔습니다. 이번엔 고르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준양이의 파워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준양이는 못 참긴 해. 지금 만들고 있는 얼굴은 사실 설 연휴 전에 작업하고 있던 얼굴입니다. 저번 찬이 피규어 영상에서 말했는데 원래는 준양이 피규어를 먼저 작업하려 했는데 몸과 얼굴의 비율이 맞지 않아 만들었던 몸은 수정을 해서 찬이 피규어로 만들었죠. 그리고 설 연휴에 푹 쉬니 이제서야 완성을 했네요. 이번에 만드는 르르님 피규어가 7개월 만에 만드는 거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만든 게 와디즈럽 의상 피규어입니다. 와디즈럽 피규어는 이제 저한테 없죠. 별나무 카페에 기증을 했으니 제 피규어 실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가면 굿즈가 엄청 많더라고요.
이번 머리 스타일은 숏컷? 숏 단발? 약간 보이시한 그런 매력적인 스타일인데 역시 예쁩니다. 제가 르르님 피규어를 잘 안 만드는 가장 큰 이유인 만들기 너무 어려운 귀고리도 이번엔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몸을 만들 뼈대를 만들 겁니다. 잠깐 사이 몸이 만들어졌는데 준양이 의상을 보면 몸에 달라붙는 아주 타이트한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이럴 땐 몸에 라인을 신경 써서 만들어주고 전체적인 실루엣이 두꺼워지지 않도록 입혀가면서 만드는 게 아닌 붙여가면서 만든다는 개념으로 작업하면 얇은 의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준양이의 의상이 좀 파극적이거든요. 정면은 괜찮은데 이 후면이 이야 시원허이. 제가 여태 만들었던 피규어 중 가장 천이 적지 않을까. 근데 천이 적은데 작업 난이도는 탑3 안에 듭니다. 신경 써야 할 게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복잡한 장식들이 있어서 피규어의 퀄리티도 올라가고 저만 좀 피곤하면 되는 좋은 거시기입니다. 지금은 스타킹의 압박 때문에 허벅지 살이 눌려서 생기는 단차를 표현하는 건데 원래 이런 묘사는 잘 안 했거든요. 근데 뭔가 이번에는 한 번쯤 해보고 싶었달까? 신발은 쪼리처럼 발가락이 다 보이는 디자인입니다. 덕분에 발가락을 몇 년 만에 만들어 보는 것 같네요. 여자의 발은 남자와 달리 복사뼈 등의 뼈가 가늘고 폭을 좁게 만들면 여성스러운 인상이 진해집니다. 힙해 보이는 레그워머를 착용하고 있는데 참 특이하네요. 제가 살면서 차본 거라곤 각반, 고무린, 이것뿐. 패션의 세계는 참 어렵군요. 이번 의상은 특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옆구리 한쪽만 파인 특이한 디자인도 있고 짜잘한 디테일이 많은 게 피규어로 만들면 너무 좋은 밋밋하지 않고 개성 있는 디자인이라 만들면서 힘들지 않고 재밌었습니다. 원래는 머리카락, 얼굴, 모자 이렇게 세 가지 파츠로 나눠서 채색 작업을 할 때 편하게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작업을 했는데 모자의 형태가 파츠를 나눠서 만들기는 힘든 그런 형태여서 눈물을 머금고 파츠를 합쳐서 작업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핸드백에 달려있는 인형과 준양이의 킥인 꼬리까지 달아주면 조형은 끝입니다. 채색전 표면을 고르게 하기 위해 서페이서를 뿌려줬습니다. 이러면 색도 잘 올라오고 표면에 빈틈을 어느 정도 채워줍니다. 에어브러쉬 도색을 할 거면 더 깔끔하게 정리해야 하지만 저는 아크릴 물감과 붓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어차피 일부러 붓자국을 남기면서 작업할 거라 표면이 좀 거칠어도 됩니다. 피부는 먼저 밑색을 전체적으로 깔아주고 붉은색 계열 물감을 섞어 혈색을 표현해주면서 빛이 반사되는 곳을 밝게 칠해주면 됩니다. 너무 이질적이면 중간색을 만들어서 두 색 사이를 원만하게 합의하면 됩니다. 이번에 얼굴을 다 합쳐서 작업했기 때문에 정말 채색 난이도가 역대급이었습니다. 사용할 물감 종류는 많지 않은데 신경 써가며 칠해야 하는 곳이 많아서 작업 기간이 평소보다 좀 오래 걸렸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별로 중요한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닮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이번에 제가 만든 준양이는 싱크로율 한 85% 정도 나오는 것 같군요. 금속 느낌을 주는 물감으로 여러 장식들을 칠해줍니다. 이제 투명 레진으로 눈에 광이 나도록 해줄 겁니다. 무광 마감을 한 상태라 이 작업은 마지막에 꼭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만들어둔 피규어 베이스 위에 올려주면 준양이 피규어 완성입니다. 오늘 제가 만들 건 소악마 구입니다. 이 의상은 패션 컨텐츠에서 나왔던 의상인데 세고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바타로 만들어진 의상입니다. 전에 나왔던 데드캣 의상이랑 실루엣은 다르지만 주는 느낌이 비슷한 그런 의상입니다. 세고님의 머리는 큽니다. 버투벼 중에서도 큰 편에 속하죠. 머리가 클수록 귀엽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머리 큰 사람들은 다 귀엽더라고요. 세고님은 눈도 아주 큰 편에 속하는데 이번에는 반쯤 감은 눈으로 만들 겁니다. 약간 이런 느낌? 입은 살짝 치아가 보이는 미소로 만들었습니다. 조형이 끝난 얼굴을 오븐에 한번 구워주고 고운 사포로 표면을 대충 정리해줍니다. 머리를 세 파츠로 나눠서 작업할 겁니다.
얼굴, 앞머리, 뒷머리로 나눌 건데 머리카락은 몸이 완성된 후에 만들 거니 귀까지만 만들고 다음으로 몸을 만들 겁니다. 슈퍼 골반을 가지고 있는 뼈대입니다. 뼈대에 호일을 감싸서 몸의 실루엣을 만들어주고 만들고자 하는 자세를 잡아줍니다. 이번에는 앉아있는 피규어를 만들 겁니다. 편한 작업을 위해 상하체와 팔을 분리해서 따로 만들 겁니다. 여성분들의 워너비 몸매인 11자 복근을 만들어줍니다. 사실 앉아있어서 배가 접혀야 하지만 크롭티를 입고 있어서 그대로 만들었다간 세구시켜! 의상 자체는 어려운 부분 없이 작업했습니다. 잘 안 보이는 부분은 이 정도면 봐줄만 하다 정도로 작업했고 잘 보이는 부분은 시간을 더 투자해 디테일하게 작업했습니다. 스타킹 때문에 압박되는 허벅지를 표현했습니다. 이 작은 디테일 하나가 피규어의 전체적인 실루엣을 좀 더 입체적으로 바꿔줍니다. 이번 작업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구멍이 너무 많아요. 무슨 스폰지밥도 아니고 이게 스타킹이 맞는지 참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패션이지만 이번 의상의 킥인 건 분명합니다. 치마는 테니스 치마 같은 청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세구님은 몸에 달라붙는 얇은 의상을 입으면 머리 크기가 2배가 됩니다. 하지만 부피가 큰 오버핏 의상을 입으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며 귀여움이 더해집니다. 이번 피규어는 신발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스타킹을 신은 맨발로 만들 건데 뭔가 이번 피규어에는 이게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오랜만에 발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스타킹을 신은 발은 처음 만들어 봐서 생각보다 어려우면서 재밌었습니다. 몸 조형은 다 끝났으니 마지막으로 머리를 만들 겁니다. 손이 얼굴을 닫고 있어서 머리카락의 자연스러운 형태를 만들기 위해 가장 마지막에 작업해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구님의 짧은 단발머리를 좋아합니다. 특히 파노라마 단발구는 진짜 이런 뿌까머리는 귀여움과 동시에 어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조형이 끝난 파츠들을 채색 전에 한번 조립해줍니다. 이제 세구님이 앉아있을 의자가 필요한데 혹시 지원자 있나요? 자, 간단하게 균냥이 의자가 완성됐습니다. 엉덩이도 잘 표현됐고 의자가 돼서 행복한 표정까지 완벽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구님을 올려주면 조형은 끝입니다. 채색은 아크릴 물감과 붓으로 할 겁니다. 보시는 여러분도 따라 하실 수 있도록 간단한 방법으로 채색할 겁니다. 사실 채색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원하는 색을 만드는 게 좀 어렵긴 한데 이거는 조금만 공부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가장 중요한 얼굴보다 더 중요한 눈동자를 그려줄 겁니다. 아이돌의 쌩얼은 지켜야 하니 빠르게 눈화장을 해줍니다. 데드캣 의상을 입었을 때와 비슷한 화장을 하고 있어서 화장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이 정도면 완성이고 의자도 간단하게 채색했습니다. 귀여운 젤리도 그렸습니다. 이건 금속 느낌을 내주는 특별한 도료입니다. 이걸로 금속 장식들을 칠해줄 겁니다. 순간 접착제로 파츠들을 합쳐서 세구님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피규어를 만들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며칠 동안 만들었던 조각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의 작품이 되는 이 순간. 하지만 바로 편집하러 가야 하는 행복과 슬픔이 공존하는 순간입니다. 악마의 상징인 꼬리도 달아주고 마지막으로 세구님을 의자에 앉혀주면 소악마구 피규어 완성입니다.次のターンは回ってこないぜ。マジックカード死者蘇生。蘇るモンスターはブルーアイズホワイトドラゴン。 오늘 제가 만들 건 여러분이 그리워하는 블루베리 땅입니다. 다음 작품을 만들기 전에 항상 하던 사전투표에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불배 땅이 선정되었습니다. 불배 땅은 르르님의 메이드 컨텐츠에 나왔던 릴파님이 연기했던
강아지 수인형 메이드 캐릭터인데 벌써부터 오타쿠스럽죠. 오타쿠 대장인 릴파님께서 오타쿠적인 요소들을 잔뜩 집어넣은 피규어로 만들기 너무 좋은 캐릭터입니다. 얼굴은 평소 이세돌 분들을 만들 때보다 살짝 더 동글 빵실하게 만들 겁니다.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어주고 볼살을 추가해서 얼굴형을 만들어줍니다. 불배땅은 강아지상으로 큰 눈과 삼자 모양의 입이 특징인데 이런 큰 특징을 살려서 만들면 쉽게 얼굴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얼굴로 만들 거라 입을 벌리고 있어서 살짝 보이는 앞니와 송곳니를 만들어줍니다. 다음 작업을 하기 전에 오븐에 한번 구워주고 미리 만들어둔 뼈대에 호일을 감싸 대충 실루엣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스컬피를 한 땀 한 땀 뼈대 위에 감싼다는 개념으로 몸을 만들어 줄 겁니다. 만들면서 너무 두꺼워지지 않게 양을 조절해가며 만들어줍니다. 불배땅은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Two big problem. 이 문제들은 중력에 의해 아래로 처져 있으며 조금 바깥을 향합니다. 물풍선이 매달린 이미지를 상상하면 만들기 쉽습니다. 허벅지는 스타킹으로 인해 압박되는 살의 단차를 표현할 겁니다. 이번 불배땅은 최대한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고 다 표현해볼 생각으로 작업했습니다. 옷은 기본적으로 메이드복을 입고 있는데 제가 리파님 덕분에 메이드복을 많이 만들어봤습니다. 왜인지는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 아무튼 많이 만들어봤습니다. 이번 불배땅의 메이드복에는 크고 작은 디테일들이 많습니다. 분명 카페에서 일하는 메이드일 텐데 마치 전투에 나가는 급으로 장구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작은 장식들을 만들고 나면 이제 치마를 만들 겁니다. 이건 에폭시 퍼티인데 자연 경화가 되는 단단한 재료로 이걸 얇게 펴서 치마의 뼈대를 만들 겁니다. 먼저 치마를 만들 위치에 호일로 지지대를 만들어줍니다. 그 위로 얇게 핀 퍼티를 올려줍니다. 치마의 모양을 잡고 호일을 제거한 뒤 스컬피로 뭔가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이제 메이드복 치마에 달린 프릴 장식을 만들 겁니다. 아치형으로 만들 건데 양쪽을 눌러주고 가운데로 스컬피를 모아주면 쉽게 아치형 프릴 장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프릴 밑에 공간을 만들어서 입체감을 살려줍니다. 이제 치마에 주름을 만들 건데 주름 모양이 자글자글해야 돼서 소보로빵을 생각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이제 나머지 장식들을 만들어줍니다. 이번 메이드복은 제가 만들었던 어떤 의상보다 난이도가 높았고 제일 디테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발은 통굽구두 같은 디자인의 신발을 신고 있어서 만드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이런 디자인의 신발이 만들었을 때 더 귀엽고 깔끔해 보여서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입니다. 고양이 발 같지만 불배땅의 강아지 손입니다. 이제 머리카락을 만들 건데 불배땅은 앞머리가 있고 길게 뻗은 두 갈래의 머리가 있습니다. 이건 얇게 만들면 부서지기 쉬우므로 얇은 철사를 안에 넣어서 튼튼한 머리카락을 만들 겁니다. 스컬피를 철사에 감싸주고 대략적인 모양을 잡아줍니다. 미리 만들어둔 앞머리 옆쪽에 접착제로 붙여 고정시켜주고 나머지 머리 디자인을 완성시켜줍니다. 퍼티로 더 얇은 머리카락까지 만들면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머리카락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뒷머리를 만들 건데 작업 기간이 길어 과정만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성됐고 뿌까머리를 만들 건데 이건 송곳 하나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원하는 곳에 누르기만 하면 아주 간단하게 머리카락 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겹치는 부분에 단차를 표현해주면 좀 더 입체적인 머리카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프릴 머리 장식도 만들었고 강아지 꼬리도 털 묘사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조용히 이제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을 할 겁니다. 불배땅의 메이드복은 전체적으로 하늘빛을 띠고 있어서 은은하게 칠해주고 제일 중요한 얼굴은 최대한 깔끔하게 칠해줍니다.
눈동자에 빛이 반사되는 것까지 표현해줍니다. 불배당한 홍조가 기본 패시브인데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눈에는 투명 레진을 발라 눈이 반짝이는 효과를 추가해줬습니다. 이번 피규어에서 가장 중요한 까먹으면 큰일 나는 두 점을 알맞은 위치에 찍어줍니다. 이건 금속 느낌을 내는 도료인데 전체적으로 무광 마감을 한 후에 금속 장식들에만 발라줍니다. 이제 채색이 끝난 파츠들을 합쳐줍니다. 사이사이에 순간접착제를 발라 잘 고정시켜줍니다. 여기서 실수하면 바로 그냥 비 오는 날 미스티 레인보우 틀고 비에 젖은 채로 울면서 돌아다니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만들어둔 피규어 베이스에 잘 고정시켜주면 죽지 않고 돌아온 블루베리 땅 피규어 완성입니다.